고교학점제의 이념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다양한 학교만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서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년에 운영되었던 연구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갈매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진로에 대한 고민 수준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이해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전공 진로 멘토링,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 독서, 진로 시간을 과목을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꿈도듬 멘토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보고 그 진로에 맞는 교사를 멘토로 신청을 해서요. 갈매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아카데미, 학생, 학부모, 교사 대토론회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탐색에 대해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담임과 진로 담당 교사와의 멘토 교사 이렇게 3명의 상담을 통해서 찾아가는 교과 설명의 날을 운영했다고 해요. 1차 수요조사, 2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영수 과목을 최소화하고 교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 연계 홈베이스 꾸미기 활동, 또 연극 수업, 텃밭 가꾸기, 문예 창작 입문 등의 과정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됐고요. 또 고교학점제의 특징이죠. 학생 개별 시간표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개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움직였고요. 주 3시간 수업 중에서 2시간 수업을 블럭 타임으로 운영을 해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교과 교실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운영을 했고요. 주 3시간 공강이 발생을 했었는데 공강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학교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공강과 방과 후를 응용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요. 또 담임의 역할을 변화시켜서요. 학급 기반이 아니라 교과 중심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담임이 그렇게 재편성이 되었고요. 또 전 교사가 학생 지도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 소인수 학급으로 소인수 멘토 담임제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에서 농어촌 중심의 고교학점제도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도시에서의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당곡고등학교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곡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을 했고요. 이 3학년 동안 24과목, 즉 72단위, 교과 180단위 중에 40%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잡월드에 다중지능 검사하고 온라인 서비스 잡쇼퍼를 활용해서 진로를 탐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교사와 진로 코디네이터 협력석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를 설계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1학년 담임선생님과 진로 코디네이터가 함께 학생의 진로를 맞춤 설계해 주었고 맞춤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었고요. 학생별로 선택형, 개방, 연합형, 조합 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2명을 배치를 해서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을 담당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2, 3학년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를 30시간이죠. 30단위를 편성을 했다고 해요.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중심을 위해서 교과 전용 컴퓨터실 2실을 만들었고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숭실대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토론광장 아고라, 다양성 공간 창의실, 자기주도 학습실 등 참여 협업 중심의 학점제형 교육 공간을 혁신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네요. 단국고등학교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됐고요. 고교학점제에서 꿈꾸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경북 인동고등학교에서도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경북 스마트 교육과정을 활용한 온라인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타 지역의 전공교사를 오프라인 강의와 접목한 온라인 연계 공동교육과정 에서 만나서 교사나 강사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경북 내에서는 모든 교육청의 자체 교육 개발 프로그램인 스마트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수강 신청 및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 공동교육과정의 온라인 수업 방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지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공간과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수업 녹화 콘텐츠를 자율 수강하고 출석 수업을 결합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수업 30%, 온라인 수업 70%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강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20년에는 다문화교육과연합에서 베트남어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특정 요일에 교실 온닷 화상 영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녁마다 교육을 받고 있는다든지 원거리 지역의 학교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연합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강원 마차고등학교로 보겠습니다. 강원 마차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5명인데 학년별 학급이 하나만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천고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교사 겸임,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호도를 조사해서 수강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다시 편제표에 따라서 수강 희망 과목을 재조사하고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명 이하 선택한 과목은 폐강이 되고요. 학생 조절을 해서 2학년 28개, 3학년 25개의 교과 학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주천고와 연계를 해서 무학년 과목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공동교육과정에서 13개의 과목을 운영을 했고 최종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옆에 학교와 연계해서 한 것이 특징이고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날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예를 들어 1, 2교시는 일본어, 중국어, 정보처리 관련된 것을 함께 듣고 3, 4교시는 보건,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을 함께 듣고 5, 6교시는 공연 실습, 드로잉, 기초 촬영, 바리스타, 체육탐구, 간호의 기초 이런 부분을 함께 개설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지역의 경우는 학교끼리 연합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울만 해도 41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영구 선도 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네, 2018년에서 20년에 동북고, 불암고, 서울 사대부고, 세영고를 시작으로 운영이 됐고요. 19년부터 21년까지 당곡고, 배명고, 한서고, 경기고, 경신고, 광문고, 구현고, 누원고, 대진여고, 도봉고, 면목고, 목동고, 미림여고, 미양고, 배문고, 삼성고, 선일여고, 신광여고, 신림고, 여의도고, 영일고, 원목고, 은광여고, 인원고, 자양고, 중경고, 청원고에 24개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3차로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문현고, 압구정고, 잠일고, 경희여고, 대영고,
무학여고, 방산고, 서울여고, 신목고, 청원여고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아이가 갈 고등학교가 해당이 된다면 거기서 고교학점제를 연습해 볼 수 있겠다. 혹은 고교학점제를 미리 만나볼 수 있겠다. 계산을 하셔서 연구선도학교를 찾아보시고 그 학교에 보낼지 안 보낼지도 미리 지역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알아봤어요. 고교학점제의 이념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다양한 학교만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운영됐던 모습을 보시면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겠다 모습이 조금 더 그려지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진로가 어느 방향인지를 중학교에서 찾아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과정 및 기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초, 중학교 때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